네, 오늘 장을 명쾌하게 저격해보는 랑기자의 3시 40분입니다. 안녕하세요. MTN 증권부 김혜람 기자입니다. 증시 거래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약 2달 새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2, 3조 원가량 줄었는데요. 요즘 들어 어느 곳에 투자금이 좀 몰리나 봤더니 이 초대형 증권사들의 발행어음 시장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행어음은 증권사의 자체 신용으로 일본 투자자에게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 금융상품입니다. 이 투자자는 만기 때 다시 어음을 금융회사에 내놓고 약정한 이자와 원금을 되찾아가게 됩니다. 발행어음은 시중은행 예적금보다 금리가 높고 상대적으로 또 짧은 기간에 이자를 받을 수가 있는 게 매력적이죠. 신용 등급이 높은 초대형 투자은행이 발행 주체여서 안정적이라고 평가받기도 합니다. 또 최근에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 이 때문에 관심도 좀 받고 있고요. 이달 초에 발행업 사업에 진출한 NH투자증권은 약 열흘 만에 7천억 원 정도를 팔았습니다. 이 3개월 판매 목표치 1조 원의 70%이고 연말까지 목표한 1조 5천억 원의 절반 수준에 해당합니다. 열흘 만에 굉장하죠. 가장 먼저 발행어음 판매를 시작한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말에 판매 이틀 만에 5천억 원이 몰리면서 판매를 일시 중단하기도 했었습니다. 올 상반기에만 한 투도 2조 원이 훌쩍 넘게 판매가 됐다라고 알려졌고요. 이 NH투자증권과 한투의 만기 1년짜리 약정형 발행어음 금리는 세전으로 연 2.3%입니다. 후발주자인 NH투자증권에서는 매월에 일정 금액의 발행어음을 사들이고 사들이는 적립형 발행어음도 출시를 했는데요. 이 상품의 금리는 연 2.5%입니다. 한투 측도 경쟁적으로 3개월 만기로 3% 발행어음 특판을 현재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수익률이 2에서 2.25%니까 이 두 상품 다 금리는 매력적입니다. 특히 NH투자증권은 기관 투자가에 대한 발행어음 모집 잠시 중단한 상태입니다. 개인들만 받고 있는데요. 기관이나 법인의 경우 대량의 자금을 회수해갈 우려가 있어서 안정적인 수신이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투자처가 마땅치 않은 요즘 이 기관들 사이에서도 초대형 IB 발행어음은 그만큼 인기가 많았다라는 방증이기도 한데요. 이 한국투자증권은 기관용 판매 목표치가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개인 위주로 자금을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기관들도 탐내는 투자처에 개인 투자자들에게 기회가 있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 발행어음 상품을 내놓는 것은 연내 한 곳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말에 징계가 만료되면서 이 KB증권도 연내 사업 진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후발주자인 만큼 금리 경쟁 등 공격적인 영업도 예상이 되는데요. 이 좋은 금리의 상품들 나오는 것 반가운 소식이긴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좀 고려해야 할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하나는 증권사 입장에서 발행어음을 많이 판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금리가 높은 만큼 투자처를 잘 찾아서 운용을 잘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정부는 초대형 IB들이 국내 기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50% 이상을 기업 금융에 투자하게끔 했는데요. 증권사 입장에서 발행어음 사업 초기에는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저등급의 모험 자본을 편입해서 고수익을 노리기에는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트리플 B 등급 정도의 낮은 등급 회사채나 기업 대출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또 투자와 리스크 관리 노하우가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일주일 만에 몇 천억 원이 팔리는 상황, 어떻게 보면 증권사에서는 약간 당황스럽기도 하고 반갑지만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발행어음이 신규 수익원 노릇은 톡톡히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한투의 발행어음 평균 마진 약 1.5% 수준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2조 원을 조달하게 되면 300억 원 이상 신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올해 목표치가 4조 원이니까 이를 조달하게 되면 올해 600억 원 이상의 신규 수익이 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 외에 또 한 가지 이슈는 금리 인상입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긴 했지만 소수 의견으로 인상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만일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면 발행어음은 어떻게 되느냐? 발행어음 금리도 함께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은행 예적금 금리에 비해서 경쟁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시중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할 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일 금리가 인상이 된다고 해도 이 금리 인상이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서 기업들의 경기가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미국과의 금리 차 등에 대응해서 어렵게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금 운용 수익을 내야 하는 증권사 입장에서는 금리는 일단 올렸는데 수익은 어떻게 낼 것이냐 조금 골머리를 앓을 수 있겠습니다. 또 글로벌 금리 인상 기조는 한편으로는 회사채 가격에 영향을 미치면서 역마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여기다가 만일 KB증권이 공격적인 영업으로 금리 경쟁을 시작하게 될 가능성도 좀 있겠죠. 초대형 IB의 발행어음 시장 자체가 커져감과 동시에 기업 평가와 리스크 관리에 대한 노하우 함께 쌓아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들이 꼽은 내일장 핫플레이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이 꼽은 내일장 핫플레이어 보시죠. 현대상선, 롯데케미칼, 삼천당제약, 슈피겐코리아 이렇게 4개 종목을 꼽았습니다. 네, 목요일인 오늘은 유안타증권 선흥역지점 추장훈 대리 연결돼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추장훈 대리입니다. 네, 지난달 27일에 추천했었던 일진 머티리얼즈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15%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 중이네요. 오늘 삼천당제약을 추천한 이유 어떤 건가요? 네,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자회사 DH코리아와 합쳐서 안과용 의약품 국내 시장 점유율 14.2%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삼천당제약은 다해용 점안제, 항균제, 항염제, 그리고 DH코리아는 일회용 점안제까지 라인업 포트폴리오가 잘 구성되어 있는데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및 IT 기기 사용 증가에 따른 안과 질환 발병률이 증가하면서 안구 건조증 시장이 연간 7%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의 성장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삼천당제약과 DH코리아는 EU GMP 인증을 이미 획득한 상태이며 이를 바탕으로 미국, 독일 등 선진 시장의 수출 계약 3건을 체결하면서 글로벌 안과 전문 제약사로 도약하고 있어 현재 주가 수준은 성장 도입식이라고 판단되어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55,000원, 손절가는 38,000원, 매수가는 39,000원에서 43,000원까지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개장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걸 시간입니다. 오늘 오후 4시 12분 후 13분 후 고층선이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여부와 제재 수위 등을 발표합니다. 회의를 통해서 일부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주요 쟁점은 바이오젠 콜옵션 행사 가능성에 따라서 2015년도에 삼성바이오 에피스 회계 처리 기준을 변경한 것이 적정한가, 또 2012년에서 2013년 바이오젠 콜옵션 보유 사실에 대해서 공시를 누락한 것,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 에피스 가치평가에 대한 타당성 등입니다. 곧 결과 발표를 기다려 봐야겠는데요. 오늘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올랐고 또 바이오주들의 투심이 좀 올라간 상황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람 기자의 속 시원한 3시 40분이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기준 위반 안건에 대한 결론이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오후 4시에 서울청사에서 증선위에 이제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의 생중계로 그 속보 전해드릴 테니 채널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감 전략 A+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